11월 졸투 구인이직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건수가 809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직전달 대비 25만 9천 건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9월 저점 이후에 2개월 연속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예상치가 773만 건이었는데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데이터도 9만 5천 건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여전히 구인 건수가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벗어날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구인 건수의 증가분이 나오다 보니까 11월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1.13배로 저점 대비 소폭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9월달 구인 건수 대 실업자 비율이 1.07배였거든요. 위치가 여기죠. 9월 이후에 11월까지 실업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실업자는 현재 직전 고점 부분에 위치한 714만 5천 명으로 위치를 했고요. 이렇게 실업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반등을 했다. 한마디로 구인 건수가 늘었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구인 건수가 9월 이후에 2개월 연속 증가했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저점에서 증가되는 모습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궁극적으로 졸투의 구인이직 보고서가 2달 연속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추세 자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 가운데 나타난 변동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졸투 구인이직 보고서의 선행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게 민간 부분의 채용 공고인 인디드 취업정보업체의 흐름입니다. 오른쪽 차트가 확대된 모습인데 이 끝부분 보시면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졸투 구인 건수랑 비교를 해보면 이 파란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나가면서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졸투 구인 이직 보고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는 지표고, 그 방향성은 취업정보업체 인디드 민간 부분 채용 공고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디드의 채용 공고도 지난 연도 5월부터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9월, 10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재차 하락세로 떨어졌고 여전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결국 구인 건수의 방향성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변동성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졸투의 구인 건수의 응답자는 최근 데이터가 33%에 불과합니다. 2014년, 2018년 이후에 가파르게 떨어졌고 현재의 낮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고, 더불어서 생각보다 허술하게 집계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수치가 부풀려지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 부정확한 데이터라는 거. 클라우드샴 경제학자도 이런 부분을 게재한 인터뷰 기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의 품질이 상당히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응답률 감소로 더 악화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구인율과 고용률의 차이에서, 이 간극에서 설명이 됩니다. 구인 건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실제 채용되거나 고용되는 수준이 현재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 간극만큼은 우리가 허수로 집계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나 이런 극단적인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라는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중복 게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너무나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이런 간극, 구인율은 여전히 1.1배 이상으로 나오는 상황이더라도 실제 채용이 그만큼 뒤따라주지 않는 이런 현상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 저는 강조드리고 있고, 따라서 11월 채용 건수는 직전달보다 12만 5천 건이 줄었습니다. 직전달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지만 흐름 자체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해서 채용 건수가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11월 달 526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구인 건수가 이때 보시면 고점이 1200만 건을 넘어섰던 그런 상회했던 구간이거든요.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구인 건수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도 실제 채용이 된 건수는 보시면 700만 건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600만 후반대에서 채용 건수가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줄곧 줄어들고 있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지금 구인 건수가 넉넉하다는 거 하나를 갖고
이 얘기가 되겠죠.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여전히 1.1배 이상이다. 이거 하나를 갖고 경기를 안일하게 판단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원체 구인 건수라든지 고용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매크로 데이터이긴 하지만 실제 집계 방식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그 중요도에 비해 정확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퇴직자 보시면 추세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직전달 대비 18만 건 더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1월 이직자, 자발적 퇴직자인데 직전달 대비 21만 8천 건이 더 줄었고요. 직전달도 하향 수정이 된 부분에서 더 줄어든 모습이고 현재 위치는 코로나 이전 레벨까지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노동시장에 대한 모습이 활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건 아닙니다. 물론 직전달 대비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의미가 있을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구인 건수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노동 수요가 줄면서 고용시장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해고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은 11월달 챌린저 해고 건수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MOM 3.8% 증가에 그쳤고 대신 YOY는 26.8%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레벨업이 되고 큰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정체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 57,727명으로 해고 건수가 집계가 된 상황이고요. 졸트 보고서의 해고 데이터를 MOM 변화로 살펴보더라도 아직은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방향성 없이 정체 횡보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다만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고용시장의 급격한 위축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있죠. 고용 데이터는 대표적인 후행 데이터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08년도 금융위기죠. 가장 최근에 굵직한 리세션 기간의 해고율의 변화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꾸준히 다 드렸습니다. 해고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 강조드렸고, 사실 모든 경기 침체 직전에 이 해고 데이터, 해고의 증가, 해고율의 상승을 놓고 우리가 시그널로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변화의 정도가 매우 미비하고 빈번하게 있었던 그런 변동성 안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특이점을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지금은 해고 수준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신규 시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전반적인 해고 데이터가 레벨 다운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 평균 수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고, 이런 부분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비슷한 현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클리블랜드 연은의 논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경기 침체 빈도와 실업률의 레벨 변화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 찾아보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평균 주당 노동시간도 34.3시간으로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견고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견고한 모습의 정도가 어디냐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베버리지 곡선 상에서 임계점에 위치한 모습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인율이 4.6으로 나오는데요. 이 4.6은 원로이사 또한 언급을 했듯이 베버리지 곡선 상에서의 구인율이 4.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임계점에 위치한 그런 레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구인 건수가 줄어들게 되면, 구인율이 더 줄어들게 되면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더불어서 11월달 고용률은 3.3%로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의 3.3% 고용률의 의미는 실질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라는 뜻이 되는데, 지금의 3.3% 고용률을 보였던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08년 9월달이 됩니다. 당시의 실업률이 6.1%를 상회했을 때의 위치고요. 이후에 또 언제냐? 2010년 초반에 실업률이 8%를 넘어섰을 때의 수치가 고용률 3.3%였습니다. 고용률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률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하락하는 게 당연하죠. 현재는 실업률이 4.1% 수준인데 고용률이 3.3%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12월 소비자의 노동시장 평가 한번 보게 되면 직전달 대비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1월 소비자들의 노동시장 평가가 긍정적 평가는 늘었고 부정적 평가가 줄면서 인식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말한 소비자는 37%로 11월 소폭 상향 수정이 된 부분에서 늘어났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소비자는 14.8%로 11월달 15.2에서 더 줄었습니다. 따라서 컨퍼런스 노동격차,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구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뺀 수치가 22.2%포인트로 직전달 대비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직전달도 상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도 증가가 된 거니까 어느 정도 24년 9월이죠. 노동격차가 12.7%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이후에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전반적으로 11월 이후에 노동시장 평가가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11월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흐름과 방향성을 벗어날 특이한 모습이 나오진 않았고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이 견고한 모습이라 볼 수는 있지만 점차 둔화가 되면서 위축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 급격한 침체의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